자, 시청자 여러분, SB 시스템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8월 27일 4시 35분입니다. 어디 보자. 매수를 할 거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점이 나가겠다라는 말이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상한가 갔던 날 구독자님들하고 단타를 쳐가지고 투부에까지 아주 맛있게 수익을 냈습니다만 상한가를 가버려서 털렸습니다. 예. 왜냐면 증시 자체가 워낙에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에다가 순환이 워낙 빨라가지고 일단 챙길 수 있을 때 챙기자 해가지고 챙겼는데 상한가에 꼬리를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먹지를 못했지만 다시 한번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영상으로 다루는 건 처음이죠. 단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 다루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요즘에는 이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분들한테 이제 문자로 영상 종목들의 타점을 나갔다고 말씀을 드리고, 구독이라고 보내신 분들은 급등주까지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증시가 그지 같죠. 그 그지 같은 이유가 뭡니까? 노란 봉투법 이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게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좀 민감한 주제긴 한데,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생산직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뭐 조선업, 건설업, 반도체,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뭐 자동차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만약에 다쳤을 때 산재 관련돼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 뭐 그런 부분들을 대표적으로 이제 노란봉투법이라고 통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노동자가 다쳤을 때 산재를 해주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대로 안 되니까 얘기들이 나오고 말도 많았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거를 둘이서 조율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제 국가에서 법으로 제정해가지고 국가의 개입이 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이제 외국에서 들어올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좀 제동이 걸리게 되겠죠. 왜냐면은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진출을 하려고 했었을 때 이 나라 법이 산재 관련돼 가지고 국가의 개입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업들이 좀 쫄게 되는 거고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기업들이 왜 저렇게 하느냐, 산재 처리 안 해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실 둘 다한테 별로 그렇게 좋은 그건 아니거든요. 투자 심리도 위축시키고, 뭐 기업과 노동자 간의 관계도 좀 이렇게 그렇게 만들고, 뭐 노동자라고 하긴 뭐라고 근로자라고 하죠. 하여튼 뭐 그렇게 돼가지고 그거에 수혜로 웃기게 움직였던 게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고, SP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가지고 상한가를 갔다가 갭도 띄우고는 음봉으로 꽂았습니다. 하지만 그 관련된 내용들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를 한다라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타점적으로 보내드릴 건데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봐주시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주신 분들한테 그 번호로 타점을 보내드릴 겁니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보내드릴 수밖에 없는 건 제 영상 많이 봐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마음과 제 성의를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요. 그냥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디서 매수를 하냐 해가지고 오늘 매수를 할까라고 했는데, 차라리 그냥 시가에 매수한 한이 있더라도 일단 변동성이 큰 장에서 굳이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노란봉투법 관련돼 가지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이유의 잠깐 핵심적인 부분들만 본다 그러면, 일요일날 그게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그날 현대제철에서 파업이 일어났고요. 그날 이제 현대차에서 파업에 대해서 가결이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후속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현대제철에서는 일단 하청노조가 현대차 그룹 권영진을 고소한다고 얘기가 나왔고, 노란봉투법 파장 본격화라고 해가지고 8월 27일 이제 2시 41분에 나왔던 내용이죠. 잠깐만 이제 말씀드리는데 혹시나 근로자분들께서 보시기에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재료로만 보는 거라고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냉정하게 딱 그 부분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현대차 노사 같은 경우에 오후 2시에 교섭을 재개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2시간 40분이 지나가지고 속보 같은 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딱히 나온 게 없어요. 근데 예전에 같은 경우에도 노사 교섭을 한다고 했었을 때 그 뒤에 후속 기사들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나왔던 게 요것도 8월 27일 오후 2시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주한 외국 기업 3곳 중 한 곳이 투자나 축소 아니면 철수를 고려한다라는 부분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된 다음에 6개월 동안의 유예를 가지면서 태스크포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과 그 노동자들 간에 조금 이제 조율을 해봐라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조율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6개월 동안 유예를 줬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땐 국가에서 눈치를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S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갔던 이유가 어저께
나갔던 게 특징주가 딱 나왔었죠. 현대차 미국에 36조를 투자한다라고 해가지고 로봇 전기차 현지 생산 체계를 구축화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니지, 현대그룹에서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그거를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생산 라인에 돌리겠다, 이런 거대한 꿈을 정의선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의선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 가 있죠. 아직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재료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만약에 정의선이 한국 돌아왔는데 노조가 저렇게 막 고소를 한다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열받아가지고 글쎄요, 그런 부분도 화끈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정의선이어가지고 약간 하나의 김승현 회장이랑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 관련돼 가지고는 클로봇이 좀 화끈하게 움직일 줄 알았는데 클로봇이 생각보다 그렇게 화끈하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SP 시스템즈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더욱더 화끈하게 움직여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일단 SP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억이에요. 1,000억밖에 거래대금이래. 시가총액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말았을 때 거래대금이 350억밖에 안 나왔고요. 문제는 이제 오늘 나왔던 거래대금이 상한가를 말았던 거래대금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얘 400억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700억 정도가 나왔는데 제가 그래도 단타를 친다고 했을 때 걔 잡주를 추천드릴 수 없으니까 적어도 거래대금이 그래도 300억 이상은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SPC 시스템즈를 매수를 해가지고 매도를 당일날 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현대 쪽에서 나오는 뉴스를 종합해가지고 얘가 만들어가는 거, 그리고 재료가 붙는 걸 봤을 때 제가 이제 슈팅해서 바로 전량 매도를 할지 아니면 분할 매도를 해가지고 조금 더 수익률을 극대화시킬지 제가 결정해서 타점 보내드리려고 할 건데, 제가 그래도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타점도 그런 식으로 하다 보고 종목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거래대금이나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섹터적인 부분으로 앞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이 거의 확실한 세력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90일 만에 1000명이 넘게 오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를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목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10,000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을 본다 그랬을 때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매물대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지와 저항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매물대고 제가 그렇게 구독자님들하고 매매를 해서 수익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고 있거든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지금 이 정도 빨갛죠. 물론 파란색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매물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지지와 저항을 할 수 있는 게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던 그런 가격적인 매물대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이시는 이평선이 될 수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평선을 다 갖다 제껴버렸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정한 이평선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480선이거든요. 480선을 뭐 어떤 분들은 500선 쓰는 분들도 계시고 360 쓰는 사람도 있고 365 쓰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간에 뭐 그런데 저는 480까지 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좋아하는 정배열로 만들어 줬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서 조금 더 눌린다 그러면 이제 480선 밑에까지 눌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차 로봇에 관련된 내용이나 미국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했었으니까 그 투자를 했던 그거에 대한 결과값이라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 결과값이 나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예상치에 대한 내용을 재료로 만들어 가지고 뉴스를 붙이는 데에는 생각보다 단기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간으로 SP 시스템의 세력이 여기다가 뉴스를 딱 붙여줘서 딱 올라갈 때 그때 이제 매도를 하기 위해서 노려보고 있다가 매수를 진행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로봇주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 노사 간의 갈등간도 그렇고 다 아직 재료가 살아있다, 재료로만 본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제일 끼가 좋은 놈 그리고 상한가를 놓쳤던 놈이기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한 번 더 해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문자로 수급이라고 아직도 안 보내신 분들은 010-7666-8354 여기다가 보내주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애지간하면 얘가 여기를 안 깼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꼬리를 달고 눌렸을 때 그때에도 매수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야지, 제가 갑자기 타점을 딱 보내드렸는데 이 SP 시스템즈가 뭐지? 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제 영상을 안 보시고 매수를 하시게 되는 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보시고 타점 보내드릴 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애지간하면은 영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타점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급할 때는 타점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 다루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어쩔 수 없죠. 뭐 그래도 대부분 영상으로, 아니 타점이 먼저 나가고 영상이 나가는 경우에는 바로 수익권일 때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뉴스가 떴는데 어떡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SP 시스템즈로 한번 요즘같이 그지 같은 장에 단비가 될 수 있는 수익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